최고의 운수가 엄마였습니다. 왜냐면 2년 만에 그 회사 대표가 됐다고 들었어요. 네네네. 당신의 꿈을 현실로 행복 주치 다니쌤. 안녕하세요, 다니쌤입니다.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많은 조건들이 갖춰져야 되잖아요. 좋은 부모님 만나고 좋은 학력, 좋은 배경 이런 것들이 갖춰져도 성공하기가 참 힘든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그런 조건 하나도 없이 정말 개천에서 용이 되셨고 또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고 흑수저 출신인데 지금 금수저가 되셨고 되어가고 있다고 표현하는 게 더 맞을 것 같네요. 그런 이제 훌륭한 분을 모셨습니다. 성함이 김윤관 대표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이제 김윤관 대표님 모신 이유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아주 성공적으로 사업을 만들어가고 계셔서 우리가 이분을 통해서 배울 게 많이 있을 것 같아서 모셨습니다. 제가 지금 그 네이버에서 인물 검색을 해봤는데요. 현재 인재그룹 대표이사이고 또 인재교육 대표이사로 계시고요. 상도 많이 받으셨네요. 책도 지금 보니까는 이제 공저로서 5권도 내시고 또 가장 최근의 상은 이제 서울특별시 표창도 받으셨어요. 그죠? 상도 여기 보면 많이 있는데 한번 여러분들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그 대표님 어렸을 때 상처가 굉장히 많았다고 들었어요. 가족의 상처도 있고 또 개인적인 상처도 있는데 이제 죽음을, 가족의 죽음이라는 걸 어렸을 때 이렇게 경험을 하셨잖아요. 그때 방황도 하셨고 그때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얼마나 힘드셨는지? 네. 제가 태어났을 때가 이제 초가집에서 태어났고요. 76년도에 태어났고요. 70년대요. 네, 저희 아버님이 태어났는데 이제 2살 때 누워 계셔서 사실 14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14살 때 네, 아버님이요. 그래서 이제 그때가 정말 아버님이 아프셨을 때가 제일 좀 힘들었고요. 사실 그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1년 전에 이제 네. 형님이 사춘기가 왔는데 이제 사춘기인 줄 모르고 어머님이 혼내가지고 이제 형님이 극단적인 선택을 해가지고 자살을 하게 됐고요. 아이고. 그래서 이제 중1 때 이제 형님이 돌아가시고 이제 중2 때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시다 보니까 뭐 예전에 이제 현장육보 동행에 나올 만큼 정말 이제 가난하게 삶을 살았습니다. 네, 참 이게 간단하게 말씀하셨지만 마음의 상처 또 여러 가지 또 육체적인 고통들이 굉장히 많으셨을 거라 봐요. 그래서 그 어렸을 때부터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이런 경제 활동도 해야 됐잖아요. 네네. 어머니하고 둘이 사시면서 또 어렸을 때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셨을 것 같아요. 어떤 일을 하셨나요? 몇 살 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사춘기가 오면서 정말 그 어머님 좀 원망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하고 왜요? 많은 집 중에 이런데 네, 대한민국에 그럴 수 있죠. 정말 부잣집 아들도 있는데 하고 많은 집 중에 이렇게 가난한 집에 태어났을까 해서 사춘기 때니까. 네, 방황을 좀 했었고요. 최고의 운수가 엄마였습니다. 왜냐면 내가 부모님을 선택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좀 그랬었는데 방황을 하다가 그 중학교 3학년 졸업하고 네. 이제 고등학교로 가려고 했는데 이제 제가 독자의 가장이다 보니까 고등학교를 안 가고 산업전산에 나가서 돈을 좀 벌려고 했다가 이제 어머님이 적어도 고등학교는 나와야 되지 않냐 그래서 이제 제가 인문고등학교를 안 가서 아예 대학을 안 가려고 그래서 상고를 선택하고 이제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때 이제 스펙이 좋지 않다 보니까 이제 회사를 입사하려고 했더니 오라는 데는 없더라고요. 근데 딱 갈 수 있는 데가 영광원자력발전소에 현대건설 하도급 저희 노가대를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군대 가기 전에 이제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한 4천만 원 정도 모았습니다. 노가대를 노가대 하면서 시간 날 때는 신문 배달도 하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제 성인이 돼서는 또 내가 직장을 찾을 수 있지만 뭐 그때 중고등학교 때는 할 수 있는 게 또 신문 배달 말고 특별한 게 없잖아요. 네네. 네. 근데 이제 이렇게 형님의 또 아버님의 그런 죽음 옆에서 바라보고 또 이런 사춘기 때 어머니에 대한 원망 그러면서 또 어린 나이에 이렇게 경제 활동을 이제 하시면서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근데 이것도 정말 힘들었지만 대표님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거보다 더 힘든 가장 힘든 때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게 어떤 사건이었죠? 그때 사건이 이제 군대에 제대하고요. 이제 제가 경제 활동을 해야 되다 보니까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 좀 위험할 것 같아서 이제 차를 샀는데 차를 사자마자 이제 14일 전에 무조건 이전해서 책임보험 들고 종합보험을 들어야 되는데 네. 이전하기 전에 이제 친구가 차를 빌려갔는데 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정말 제가 제일 힘들었던 게 그 친구가 이제 뭐 공중전에 지갑을 놓고 왔다고 그날 저녁에 술을 좀 많이 먹고 그 다음날
차를 빌려달라고 그래서 차를 빌려주고 제가 오른쪽에 조수석에 탔는데 10분도 안 돼가지고 이제 사고가 나서 한 사람이 죽고 한 사람이 하반신 마비가 됐습니다. 그때 인생에 있어서 이제 돈을 좀 아끼려고 이제 보험료를 좀 아끼려고 제가 이제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어머님 앞으로 차를 샀고 어머니 명의로? 네, 그러다 보니까 어머님이 법적 구속이나 이제 친구가 법적 구속. 이제 제가 잘못이라고 하면 그냥 차를 빌려준 그 잘못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어머니 이제 차주이시기 때문에 그 법적인 책임까지도 이제 져야 되는 그런 소송에 휘말리신 거네요. 네네네. 경찰서에 이제 조사도 받고 어머님이 법적 구속될 수도 있다, 친구가 법적 구속될 수도 있다고 했을 때 저로 인해서 누군가가 피해를 보는 게 정말 한 달 동안 너무 힘들어가지고 방황을 하고 한 달 동안 계속 술만 먹었어요. 근데 어머님이 딱 그러더라고요. 거기에서 이제 어머님 때문에 좀 정신을 차린 게 야, 네가 결혼해서 애들을 많이 데리고 있는데 그때 이런 일이 생겼으면 어떻겠냐. 지금 이제 혼자 그냥 총각이다 보니까 잘 이겨내서 좀 해보자라고 했을 때 이제 저도 많이 울면서 포기하지 않고 어머님 봐서라도 다시 한번 좀 긍정적으로 좀 전화를 좀 해보자. 그래서 이제 전화 이복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태어나서부터 가난한 집에 태어났고 또 사춘기 때 또 형님과 아버님이 또 죽음을 옆에서 지켜봤고 또 그 사이에 사춘기다 보니 어머님에 대한 원망도 굉장히 많았고 그러면서 또 가장 역할을 해야 되니 또 일을 했어야 되고 그래서 이제 군대 갔다 와서 친구한테 차를 빌려줬는데 그게 어머님 명의 된 차이기 때문에 어머님이 이제 법정 소송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했겠네요. 네. 그러니까 거의 한 4, 5년 살아오면서 평탄한 날이 없었던 거죠, 본인한테. 그죠? 네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렇게 이제 어렵게 이제 마무리를 하고 이제 또 먹고 살아야 되니까 또 내가 갖고 있는 스펙은 많이 없고 또 일을 하셨을 텐데 갔다 와서 이제 학력이 그렇게 좋지는 않으시니까 뭐 좋은 직장은 못 들어갔겠네요. 어떤 네. 일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대학을 갈 생각을 뭐 아예 포기하고 못했기 때문에 또 나와서 막상 또 직장을 구했는데 빨리 돈을 쉽게 벌 수 있는 게 이제 노가대여가지고 그렇죠. 네. 다시 이제 현대건설 하도부 업체에 들어가서 그때 거기 현장에 들어가서 이제 또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또 그것만 해서는 또 비전 없으니까 이제 중간에 이제 직장을 나와서 이제 스타트업 회사에 들어가셨고. 네네. 근데 놀라운 건 그 회사에 들어가서 2년 만에 그 회사 대표가 됐다고 들었어요. 네네네. 그 얘기 좀 어떤 상황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너무 절실했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 아내가 이제 삼성 반도체에 다녔었고 이제 아내가 이제 한 4천만 원 모았었는데 뭐 그 회사가 상장을 한다는 뭐 얘기가 있었어요. 제가 네. 영업 파트 쪽에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전세를 빼가지고 주식을 다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 전세가 3,500이었는데 반 전세 2천만 원을 빼가지고 이제 그 회사가 우회 상장을 한다 그래가지고 2천만 원 투자했는데 그게 한 1억 8천이 된 겁니다. 불과 한 5개월 사이에. 네. 그래서 야 이제 2억 정도 되면 아파트를 살 수 있겠다. 너무 좋았는데 이제 다 팔았는데 그 다음날 상한가 하니까 하루에 20%씩 오른 게 3,600, 그러니까 7,200이 눈앞에서 이틀 만에 사라지니까 이제 완전히 다 몰빵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주식을 1억 8천을 다시 샀는데 그게 이제 그 다음 날부터 3일째부터 계속 하한가를 치면서 대량으로 물량이 나오니까 못 팔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식이 거의 휴지돼가지고 원금이 1,000만 원 되는데 이제 전세도 월세로 갔지. 그러니까 아이는 이제 막 갓 태어나서 그때 당시에 이제 그 기본급 빵원이었거든요. 회사에 입사할 때 조건이 뭐였냐면 제가 스펙이 없다 보니까 영업비로. 네, 그러니까 아는 형님이 이제 친구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분이 회사 한번 면접 보라고 갔는데 회사가 좀 힘드니까 돈 줄 돈은 없대요. 그래서 기본급 빵원에 좀 어렵게 시작했고. 네, 빵원에 하라고 하니까 이제 저는 이제 너무 절실했죠. 주식에서 까먹었지. 그다음에 우리 첫애는 반지하에서 이제 1층에 있다가 이제 전세에서 그 천호동의 반지하로 이사를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는 너무 절실했어요. 첫애 뭐 6개월 동안 생활비 못 갖다 줬지. 그다음에 뭐 와이프는 이제 뭐 힘드니까 아이 첫애 낳고 막 우울증 오니까 이혼하자고 하지. 그러니까 저한테는 정말 절실함 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2년 만에 이제 연봉이 한 1억 되면서 이제 그때 이제 대표까지. 네. 그러니까 뭐 지금 간단하게 말씀하셨지만 그 2년 동안 얼마나 열심히 했으면 또 절실하고 절박한 상황이었잖아요. 네네. 또 아내분도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런 고통이 힘드시니까 이혼을 하자고 할 정도로
아내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돼요. 네네. 그죠? 네. 네. 근데 지금 이제 가정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지금 자녀가 4명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네. 정말 많이 나셨는데 네. 대표님 가정에 대한 얘기 좀 간단하게 해주시겠어요? 네. 저는 이제 대부분 다 4명이라고 하는데 저는 5명이라고 합니다. 왜냐면 큰딸이 저희 와이프라고 하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딸 넷에 아들 하나 있다고 하고요. 또 그러면 5째 계획이 혹시 있으신가요? 우리 와이프가 네. 아마 대한민국 최초일 겁니다. 4명을 다 재앙절개를 해서 이제 더 이상 그래요? 달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한참 잘 될 때는 매출이 어느 정도까지? 지금 한 매출. 네. 네. 메인으로 하신 게 지식산업센터, 뭐 아파트형 공장이라고도 하죠. 네. 사업에 한 15년 한 것보다 부동산 7년 해서 번 돈이 돈이 더 많은데요. 예, 수익이 더 큽니다. 네, 오늘 정보 도움이 좀 되셨나요? 앞으로 이런 정보 계속 받아보실 분은요, 여기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제가 추천한 영상입니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